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의 김종성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하반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현재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약간 휘청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승 기조 무너지지 않고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1715포인트를 걷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5% 오르면서 49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491포인트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원 60전 하락하면서 1190원 70전에 현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9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과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각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는데요. 가늠쇠 역할은 역시 미국 증시였습니다. IMF가 글로벌 경제 선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앞서 다우지수가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국내 증시 1700선 가뿐히 안착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는 17포인트 오르면서 171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1708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금통위 발표 이후에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이내 털어내고 제갈길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1% 넘는 상승 움직임 나타내면서 171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은 비교적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기관이 7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4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도 개인이 매도 우위를 차지했는데요. 개인이 2,200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현재 2포인트 오르면서 49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조금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발표 이후에 잠시 하락했지만 다시 털어내고 상승 움직임을 조금씩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2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19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매도 흐름을 바꿨는데요. 외국인이 12억 원 정도 소폭 매도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00원대 초반에서 하락 움직임, 횡보의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낙폭을 늘려갔는데요. 현재는 14만 80전 내리면서 1190원 50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시장의 키워드는 기준금리 인상이었는데요. 은행주들이 예금과 대출 간 마진율 증가에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5% 오르고 있고요. KB금융이 4%, 하나금융지주가 5.8%, 기업은행이 5%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주들은 호재를 반영한 이후에 낙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흥국화재가 파란불을 켜놓은 상태고요. 대한생명, 삼성생명, 코리안님만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주들은 증시 호재에 따라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우증권이 3%, 우리투자증권이 4% 오르고 있고요. 동양정금증권도 2%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출주들의 표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와 자동차, 수출 대표주들 그래도 꼿꼿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가 2%, LG이노텍이 4.9%, 자동차주들도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건설주들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주가가 내리고 있는데요. 두산건설이 1% 내리고 있고요. 금호산업이 2%, 계룡건설이 3% 내리면서 건설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구간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을 털어내고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준금리 17개월 만에 인상이 됐고 하루하루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이 더블디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됐다는 거에 대해서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의 상승세로 인해서 아침 시장에서 강하게 출발했었지만 금토일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잠깐 증시는 마이너스 전환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강화시키고 금리 인상이 더블 악재가 아니라는 평가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오름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어제보다는 더욱 매수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은행과 증권이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보험은 최근에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한 영향으로 오히려 금리 인상 재료가 발표된 후에 기술적인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수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7거래일 만에 매수를 한 이후에 오늘 역시 매수를 하고 있고 오히려 더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매수폭을 더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우리 시장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내려주시죠. 예,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순 매도세를 보이다가 어저께도 해외 증시가 크게 상승했었지만 어제도 그게 소폭의 매수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유럽 증시와 미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안정됨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오늘 금통일을 해서 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은 전형적으로 확인하고 후행적인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에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최근에 매수 우위 국면에서 약간 매도 쪽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기관들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매도도 아니고 적극적인 매수도 아니지만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안정이 되는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소폭의 매수 정도의 우위 국면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주체별로 강, 중, 약의 양상을 띌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업종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죠. 어떤 업종이 잘 나가고 있고 어떤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는지 그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호재라든지 악재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립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자체가 금리 인상의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못 올랐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자체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자체가 호재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핵심 자체에서는 금리 인상 이런 이슈보다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의 둔화라든지 유로 재정 문제 이런 부분에 거시 문제에 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외에 이제 유럽 증시든 미국 증시든 크게 하락한 영향이 그 나라 증시들이 변동성이 안정된 부분에서 안정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지속적인 독자적인 강세 흐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반적으로 금융주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보험과 은행과 증권에 해당될 텐데요. 특히나 보험주가 가장 유리할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은행도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의 수혜가 기대가 되지만은 주택담보대출 부분의 경쟁 격화에 따른 가상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기대감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고 이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쪽은 4일 연속 상승세를 걸었고 경제지표 또한 지난밤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오늘 미국 증시 자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5월 도매 재고 지수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과매도 수준까지 하락했던 측면이 부각이 되고 다음 주 인텔이라든지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BOA 이런 기업 실적 기대감이 있고 저가 매수의 기대감이 있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중국의 6월달 산업 생산이라든지 수출 증가율 지표 이런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중국 모멘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가 이미 조정을 받은 국면에서 다음 주 나오는 미국 기업 실적들이 뉴스플로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 추가적인 반등권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경기 모멘텀 둔화 재료는 우리나라 증시가 독자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자체를 본다면 추가 반등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추세가 강화될 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 오늘 증시 그리고 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예리하게 오늘의 시장 분석에 대한 이슈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준금리가 전격적으로 인상이 됐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금리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2.25%로 인상을 했죠. 예상을 벗어나서 좀 빨리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미 인상을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랬을까, 또 앞으로 금리 인상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또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봐도 경제적인 면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연내에 0.5%냐 0.75%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정상 0.75% 인상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경기 동향하고 더불어서 국내 부동산이나 가계 부채 동향도 점검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한 환경에 따라 또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적정금리를 물가 상승률이나 잠재 성장률하고 비교를 해서 생각할 때 3%에서 3.5% 정도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본다면은 향후에 좀 불확실성의 우려감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어 보이는 것이 오늘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아시아권에서 출구 전략에 선두에 나섰다, 이렇게 또 외신이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따져보면 이제 브릭스하고 호주 같은 나라들, 자원부국들을 제외하면 글로벌 선두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제 회복과 향후 전망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케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하반기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많았는데 이제 하반기 회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점이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4분기 경기 선행지수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것에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작년에 경기 선행지수 정점에서 금리 인상의 기회였지만 못했죠. 주변 여건이나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었고 또 그러한 여건에 좀 미달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경기 선행지수의 반전에 대해서 이제는 선제 조치의 성격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4분기 경기 선행지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이 호재로 작용이 되지 못하고 또 기업 실적의 3분기 정점론이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그렇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리 인상 이슈가 오히려 경기 회복이 지속된다는 그런 시그널로 연결되면 주식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희망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재료죠. 한 가지 이제 부정적인 체크 포인트를 놓고 보면은 출구 전략이 유동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이 당분간은 주식시장의 탄력성을 또 제한할 수도 있겠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출구 전략 같은 경우는 단기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속도도 약간 좀 제한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시장 접근은 좀 분할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접근은 좀 분할로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당장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업종별로 좀 다르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에서는 강세가 펼쳐지고 있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확연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향력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꾸려가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죠.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상승이 금리 인상 때문에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거죠. 전체 시장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영향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업종이나 종목별로 이렇게 크게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상 소식이 발표됐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좀 급락하는 분위기까지 이어졌었죠. 대부분 업종이 하락되었는데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하고 보험주가 이제 급등세를 보인 점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손보사들은 지금 뭐 다시 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 노출의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미 손보사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많이 재료가 반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지금의 반락을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에서는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증권주 같은 경우도 견뎌내는 모습이 참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건설 업종이 급락을 한 다음에 좀 낙폭 회복이 좀 더디다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금리 수혜 업종하고 피해 업종의 차별화가 그렇게 좀 심하게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만연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에 따른 업종별 영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절 필요해 보이는데요. 단순 금리와의 연관성 말고도 오늘 환율 시장에서 나타나듯이 원화 강세 수혜군도 좀 관심권에 둘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금리 인상이 안 될 줄 알고 8월 금리 인상에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정보다 일찍 금리 인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당장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주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참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이걸 또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 함께 부탁드리죠. 예, 이번 주에 보면은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7월에 상승 탄력이 둔화돼 버리는 6월의 디커플링하고는 반대의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제까지도 이런 상황은 좀 더 많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오늘 오전까지로 계산을 하면은 7월 상승률이 0.5%인데요. 일본이 2% 가깝고 상해도 2%를 넘어섰고요. 다우 같은 경우가 4%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 나스닥도 3% 이상 올랐죠. 프랑스가 3% 가까이 올랐고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5%에서 8%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디커플링이 계속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6월에 나타났던 디커플링으로 상승해가지고 7월에 상승하지 못한 모습과 연결지어서 좀 생각할 필요 있어 보이죠. 7월에 우리 시장이 상승하지 못했다면은 향후에 만약에 저런 시장들을 많이 오른 시장들이 조정이 나타나도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내릴 것이 없다 이렇게 유리하다 이런 점으로 좀 해석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방 리스크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너무 못 오르고 있는 것을 불안해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승을 못하는 이 디커플링을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시장에 호재가 나와도 아직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자생력을 갖춰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판단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 재료를 살펴보면은요, 이제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보다도 미국 시장 쪽에서 많이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12일에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13일에 인텔이 있죠. 15일에 JP모건, 또 16일에 CT하고 제너럴 일렉트릭까지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지만 오히려 좀 한산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일에 포스코로 다시 시작을 하고요. 다음 주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미국의 금융주 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봤을 때 큰 기대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긍정적인 효과는 또 제한적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인텔의 실적 발표가 중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3일이 좀 중요할 테니까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건 14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테고요. 디커플링 해소에 따라서 이제는 동행할 것이다 이런 예상에서 감안한다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 주목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경제 지표도 주 중반 이후에 중량감 있는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목요일에 중국의 GDP하고 금요일에 미국 소비 지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 주 중반 이후에 후반에 좀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의 심리적 부담은 있는데요.
향후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근본 조정 시가 주식 매수의 기회로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포트폴리오의 정비의 기회로 삼을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오는데요. 아직 안 나왔죠.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동향을 리뷰한다는 관점에서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월요일에 그 내용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업종에 저희가 관심을 두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조언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주식 비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지수대별로 약간 틀리겠지만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720까지 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30% 기존에 있는 30%에다가 좀 더 추가해서 한 40%까지는 늘려보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한 40%까지 늘려보고요. 다음 주에 조정 시에는 한 70-80%까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당연히 1700 이하에서 그렇게 들어갈 필요 있겠죠. 업종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인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텔 효과나 애플이 또 그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IT주 쪽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삼성전자가 제 역할을 못했지만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금리 인상의 수혜주, 보험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조정이 앞으로는 또 다시 오지 않을 그럴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험주 한번 다시 편입할 기회를 노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수급 상황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좀 하다가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매수량을 잠깐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오늘 수급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그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인해서 선물 쪽에서 순매수 확대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점차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기관 쪽에서의 그 순매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개인들의 이익 실현 매도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저점 매수 개념에서 우리 경기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박스권 상단부는 거의 1720에서 1750선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남유럽권의 이제 문제가 7월달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적극적인 추세 상승은, 7월 말 이후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179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익 실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97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94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소폭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 개인은 1억 정도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1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오갔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금융주들의 상승이 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순매수 흐름 보면은, 대한생명이라든가 외환은행, KB금융, 코리안리, 기업은행, 이런 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주들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액상으로 비교해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포스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 그러한 부분을 이제 반영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현대모비스라든가 이제 KTNG, SK에너지, 대한항공, 우리금융 쪽을 일단은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관들 쪽 움직임도 외국인들과 별반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KB금융 순매수가 굉장히
상당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고요. 포스코와 삼성테크인, 우리금융, 대우증권까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순매수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물산, 웅진에너지, 두산중공업, 고려아연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 순매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현대차와 KB금융, 그리고 포스코, 삼성테크인, 현대미포조선까지 동시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차와 KB금융을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45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도 150억 이상의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AS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4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미포조선, 현대차, STX, 페노션, 포스코까지 이렇게 4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수익률이 다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현대미포조선 18% 넘는 그 수익률을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진단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목표가를 12만 5천 원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16만 원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가가 15만 3,500원. 따라서 이제 오늘 고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만 9천 원 정도로 해서 목표가 근처에 육박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일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음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이제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거래량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터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분할 매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후반부터 해서 1차 매도 그리고 2차 매도, 3차 매도까지 준비를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현대미포조선은 일단 2차 매도까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화요일날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권에서의 바닥 따지기 그리고 재차 이틀 동안의 그 횡보 국면을 이제 거친 다음에 오늘 장대 양봉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탄력 둔화로 이제 비중 축소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보유를 일정 수준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고요. 21선까지의 탄력 둔화가 어느 정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21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은 관망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게 STX 페노션인데요. 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13만 원부터 13만 3천 원, 11,000원에서 11,600원까지 분할 매수를 권해드렸는데요. 일단 매수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와 비슷한 차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대 양봉 뒤에 나오는 소폭의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단봉 형식의 음봉 2개 그리고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 수준 위에서 움직였을 때는 다음 주 초반부터는 장대 양봉이 재차 돌출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를 지속하시고요. 보유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포스코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도 굉장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봉 2개가 뻗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가 그동안의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돌파를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는 판단입니다. 49만 원에서 49만 7천 원까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매수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매수는 계속해서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53만 원 단기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다음 주부터도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좀 두고 이렇게 좀 매매를 좀 해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모두 현재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인데요.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순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4종목 살펴봤었죠. 젠백스, 삼영화학, 그리고 제너시스템스, 그리고 일진다이아까지 이렇게 4종목을 살펴봤었는데 이 중에서 삼영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4종목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 주는 좀 성적이 괜찮은 것 같으네요. 자, 젠백스 같은 경우는 그 7,800원에 월요일 매수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가가 8,600원, 한 800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5일선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10,000원을 드렸었는데요. 10,000원의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그 5일선을 깬다든가 어떤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이상 징후를 보이면 바로 매도하셔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개발 중인 GV1001이라는 그 췌장암 항암 백신의 임상 3상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그 삼영화학인데요. 삼영화학은 오늘 그 전고점의 그 매물권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현재 23,000원을 들여서 아마 월요일쯤이면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그 각종 전자제품과 하이브리드카에 그 쓰이는 그런 핵심 소재를 개발을 해서 이 부분에서 뭐 세계적인 회사로 도약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는 이런 그 상승 추세를 아주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마이너스 흐름만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셔서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제노 시스템즈죠. 제노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뭐 3,700원 정도에서 매수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제노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그 이동통신과 또 유무선 전화를 겸할 수 있는 이런 그 핵심망에 관계되는 회사로서 향후 하반기에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미리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박스권 역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최근의 고점이었던 4,100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다음 주에 기대가 되는데요. 목표가 6,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지지라인은 현재 3,330원으로 다소 낮게 드렸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3,7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보일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 전략과 또는 박스권 돌파가 확인이 되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일진 다이아몬드 전일 드렸었는데요. 다소 좀 급등한 상태에서 드렸기 때문에 다소 진입하기가 어렵지 않으셨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26,450원 전일 말씀드린 그 방송 시간에 26,450원에 드렸었는데 종가가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매수가보다는 한 2,000원 정도 올라와 있지만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지금 일진다이아 다소 높게 4만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지만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플러스 흐름으로 전환되지 않고 마이너스로 끝난다면은 팔고 넘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5일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효하지만 마이너스를 허용한다는 것은 다음 주에 조정이 크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우리 시장이 1.2% 코스피가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0.5% 오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G생명과학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4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가 48,500원.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손실을 입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3%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일단 시장이 최근 들어도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됐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어떤 움직임이 예상되는지 전망 내려주시죠. 예.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간질환 치료제 캐스파제 저해제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급락이 나왔었고요. 39,8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이 호조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분기 실적 호조의 예상의 바탕에는 환율 상승과 그리고 뭐 국채과제 보조금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등세가 이제 이러한 반등세 바탕에는 이런 2분기 실적 호조세가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향후에도 뭐 바이오 사업부의 연평균 한 15% 정도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세는 향후에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한 달 넘게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면서 일단은 추세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49,000원대로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뭐 지금 가격 정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본전이 회복되는 선이죠. 일단은 뭐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오 사업부 성장성도 감안을 할 때 이러한 뭐 매수 가격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더 홀딩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락세가 나타난 것들을 쭉 본다라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왔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뭐 바이오 사업부 이런 것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점이다라는 점에서 특별한 악재가 생기지 않는 한 일단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이런 뭐 실적 모멘텀 그리고 그 바이오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그 수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LG그룹 관련주이기도 한데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질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신 분께서는 39,450원에 매입을 하셨고 비중 10%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0484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했다가 네. 또 살아나고 있거든요. IT 관련주들이 실적 기대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이 예상됩니까? 네.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뭐 IT주,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여태까지 주도주로 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의 2분기 실적이 최대고 그다음에 3분기에는 증가는 하지만은 상승에 이제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예전에 그러한 상승세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평선을 깨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큰 하락이 나왔었고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41,700원대 정도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5월 달에 만들어졌었던 저점 그리고 6월 달에 만들어졌었던 저점 이 양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제 한번 크게 출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등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거를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일단은 47,000원이 회복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회복된다라면은 향후에 뭐 2분기 실적 모멘텀 기대와 함께 주가가 예전에 그런 탄력적인 모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렇지 못하고 재차 여기서 꺾여서 내려간다라면은 당분간은 좀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하고 기다려보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47,000원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비중을 좀 더 축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47,000원이 돌파가 된다 그렇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더 늘리셔서 이제 회복을 하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 호전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하이닉스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닉스 25,100원에 매수를 하시고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하이닉스가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주가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0.5% 소폭 오르고 있네요. 네, 상당히 좋은 전망들,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부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에서 그 연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시세가 지금처럼 이렇게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서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면서 체크를 해봤던 부분이지만은 IT주들의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지만 3분기부터는 그러한 상승세는 가속도라고 본다라면은 좀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물론 2분기 실적보다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러한 상승세는 좀 더 이렇게 누그러들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게 지금 가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워낙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전망과 그다음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부합한 결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썩 시세에 영향을 탄력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시점이고요.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기술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일단은 24,000원 최근에 만들었던 저점이죠. 24,000원이 붕괴가 된다라면은 그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미 여태까지 반영이 된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덜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비중을 좀 축소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LG 하우시스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한 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LG 하우시스 비중 6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10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단가를 좀 낮추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당장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액션을 언제 취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시기도 함께 좀 내려주십시오. 네, 최근에 2개월 넘게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었죠. 5월 달부터 시작된 87,000원대인가요? 87,000원대 중반대부터 해가지고 97,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박스권에 갇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 가격 정도 박스권 하단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지만은 박스권 매매를 철저하게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신 물량 부분은 박스권 상단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 재차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박스권 상단 97,000원이 돌파된다라면은 오히려 과감하게 추격 매수하시는 그렇게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비중이 60%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단일 종목으로는 개별 종목이지만은 굉장히 비중이 크십니다. 네. 그런데 일단 나머지 40% 비중이 만약에 현금이시라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60%도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단가도 낮추시고 그리고 만약에 박스권이 상단으로 돌파가 됐을 때는 나머지 현금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좀 더 주고 사더라도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그 추격 매수로 대응을 하셔서 좀 회복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LG 하우시스에 대해서 공격적인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고려제약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고려제약 2,230원에 매수를 하시고 비중 40%이신데 이분께서 올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제약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9.2% 급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장중에는 11.9%, 뭐 12%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뭐 특별한 뉴스는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제약 이분께서 매수하신 단가와 좀 유사하게 좀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비중도 40%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말씀 해주실 게 있으면 같이 해주시죠. 네. 고려제약 2009년도 흐름부터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9년 중반 이후죠. 중반 이후 때도 한번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었었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고려제약의 월봉 차트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차트죠. 그래서 2009년 중반 이후에 큰 폭의 상승,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급등 이후에는 또다시 이렇게 급락하면서 원점까지 이렇게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올 상반기 때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차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거진 원점에 다다르는 그런 그 시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렇게 유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오늘 거래량을 실으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 증가를 동반을 하면서 여태까지 어떤 흐름과 다른 그런 탄력적인 모습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 흐름이 올해 3월 달과 같은 그런 흐름에 초입이지 않느냐, 그렇게도 한번 판단되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거래량 증가가 동반이 되느냐 그 여부를 보셔야 될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초반에도 이 정도의 거래량 이상을 동반을 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만큼 줄어든다라면은 일종의 어떤 페이크라고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패스를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고려제약을 살펴봤습니다. 좀 작은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막 문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수성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수성 3,89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가가 최근 좀 불안하게 형성이 됐는가 봅니다. 계속 흘러내려와서 좀 걱정이 많다고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진단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수성 한번 살펴보죠. 네, 수성 월봉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겠는데요. 상장되고 난 다음에 특별히 크게 시세 준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가격대 또한 한 1,000원대에서 최저점이 1,000원대에서 지금 3,4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올해 3월 달에 가격이 한 단계 레벨업 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또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을 거래량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일단은 3,000원 후반대고, 그리고 이 회사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고, 기본적인 사업 아이템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재료와 함께 만약에 여태까지 만들어졌었던 고점인 4,000원 중반대가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가격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격을 좀 낮춰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봐집니다.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께서는 지금 손절을 생각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더 세워드리도록 하죠. 얼마까지 한번 매수를 하고 얼마 선에서는 한번 과감히 던지는 게 좋겠다.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3월 이후에 3월 달에 항상 이렇게 거래됐었던 가격들이 2,500원 이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돌파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한 단계 껑충 뛰고 나서 지금은 고점은 4,000원 중반대, 그 다음에 저점은 한 3,000원 초반대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러한 박스권 구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본다라면은 적어도 3,000원 그 초반대 3,100원대라든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4,000원, 4,300원이 넘어가게 된다라면 일단은 박스권 상단을 가정을 하시고 네. 거기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이제 단가도 좀 낮추시고 그다음에 밑에 산 물량들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일단은 현금도 좀 마련해 놓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성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좋겠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제철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87,700원이고요. 비중 60%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4671님께서 남겨주신 현대제철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올해 초부터 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박스권에 오랫동안 뭐 거진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점에서 뭐 이 종목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일단은 뭐 현대제철 최근에 실적들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차트의 흐름으로서도 다시금 재차 앞서 만들어졌었던 고점대 97,400원 정도죠. 재차 시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요번에는 좀 다른 점이 이렇게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에는 박스권 그 상단 돌파가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대응하시는 방법이 박스권 상단이 돌파될 때 좀 공격적으로 좀 가담하자, 추격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좀 확실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추격 매수라든지 혹은 굳이 싸게 매수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한 8만 원대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싸게 매수를 하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께서는 이득도 많이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94,9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비중이 60%입니다. 네. 비중 조절에 대한 코멘트 따로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박스권 상단 지금 가격대에서 한 비중을 한 40% 정도까지 줄이시면서 이익 실현하시고, 재차 뭐 이렇게 8만원대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위에서 판 물량들은 밑에서 또 사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97,400원이 상단으로 돌파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비중을 좀 대폭적으로 늘리셔서 박스권 돌파에 대한 탄력적인 상승을 좀 향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까지 저희가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M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종목 어떤 점에서 유망한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소녀시대, 그 다음에 동방신기 등의 그런 소속 연예인들의 인기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뭐 스마트폰과 관련지어서도 이제 유무선 및 온라인 매출 및 음반 매출의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매출 증가가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는 점. 1분기 매출액이 한 227억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04억, 그리고 순이익이 86억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원입니다. 만약 1분기에 나온 실적이 그대로 2분기, 3분기, 4분기, 물론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해 영업이익만 한 400억 정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라면은 퍼로 계산을 했을 때 거진 퍼가 5 수준이다. 굉장히 싼 것 같고요. 이러한 싸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가치 투자 펀드인 한국밸류 자산운용에 어필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최근에 한국밸류 자산운용이 12,700원에 5만 주를 취득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가격이 12,100원입니다. 이 펀드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낮고, 그리고 이 펀드의 기본적인 전략이 싼 가격에 가치주를 싼 가격에 취득을 해서 적정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를 하는 그런 그렇게 운용되는 펀드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이 회사 실적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싸다라는 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매수 가격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를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이후에 연속해서 상한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졌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지만은 조정받을 때 보시다시피 상당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양호하게 조정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거래량 증가가 뭐 다른 주체가 산 것이 아닌 기관들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거래량 줄이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가격 조정은 이미 끝나지 않았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점에서 매수가는 뭐 12,3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4,500원이면은 정고점 부근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어떻게 본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점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11,250원이 깨진다라면 일단은 전 저점이죠. 최근에 만들어졌었던 저점. 이 깨진다라면 일단은 손절하시라는 대응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SM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권영문 과장과 스피드 종목 상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5% 오르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고요. 코스닥 역시 0.4% 오르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 속에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소식과 함께 주요 경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